5.18을 왜곡하고 비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민주당과 야3당이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제명을 요구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공청회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도로에 색깔을 표시하는 아이디어가 시범 시행됩니다. 농수축협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에 대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고 여야 사당도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5월 단체들이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5.18을 비하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이들 의원들의 공청회 발언을 듣고 경악했다며 모레 국회를 방문해 항의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즉각 강력히 정지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5.18 서울기념사업회 등도 문제가 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망언을 한 새 의원들을 내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민주당은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추방하는데 4당이 이견이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그 3명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제가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8일 열렸던 국회 공청회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들의 발언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5.18 유공자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은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망언을 쏟아내며 비난을 자초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시각이 많은데 김진태 의원과 지만원 씨의 특수관계를 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당 차원의 징계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마디로 당내 문제라며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당의 문제니까 다른 당은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5.18 망언은 사실상 이미 예고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1월 지만원 씨는 인터넷을 통해 당대표 출마를 앞둔 김진태 의원을 극찬합니다. 5.18의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소신을 수많은 자리에서 밝히면서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지 씨는 또 김 의원을 젊은 나이에 대중의 인기를 얻은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지 씨를 국회로 불러 5.18을 비하하고 모독하도록 판을 깔아줬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5.18을 이용해 친박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아보려는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는 대상은 국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향후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보수 세력이 노골적으로 방해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규명 국면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발목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겁니다. 한편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3명 가운데 자격 논란이 있었던 권태호, 이동욱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자격 미달 위원 추천에 이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5.18 망언. 정말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의도된 행위였다면 그만큼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일부 구구 세력의 5.18 왜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일이 대응하면 오히려 논란만 커질까 싶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5.18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인정한 지만원 씨의 5.18 폄훼는 몇 건일까?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신문 광고를 해 2002년 당시 명예훼손죄가 인정됐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주장을 극우 매체 호혜로 유포한 죄로 8,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결과 이딴 형사재판에도 지치는 국회에서까지 같은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여러 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고 또 민사상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사람이 계속 그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만원이 관련 고소가 뒤따른다고 했을 때 검찰에서 반드시 좀 구속 기소를 해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 5.18처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뤄질 경우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지 씨가 행한 숱한 5.18 비하와 거짓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어서 또 다른 지만원의 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는 독일의 홀로코스트 법처럼 5.18 역사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왜곡의 입법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날조를 하거나 완전히 폄훼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민주당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발의되고도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 5.18 왜곡 처벌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존엄을 위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물꼬를 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119가) 출동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죠. 이른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도착해놓고도 몇 동인지를 찾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광주 소방본부가 아파트 단지에 노면 표시를 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복통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날이 어두워 동을 표시한 숫자는 명확히 보이지 않고 각 동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탓에 출동한 구급차가 길을 헤맵니다. 상태가 심하지 않은 단순 복통 환자였지만 화재나 구조 등 긴급 상황이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된 차들도 많고 동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소방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헤매지 않도록 아파트 진로 바닥에 각 동의 방향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도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고속도로 진출입 시 방향을 알려주는 도로 표지선에서 공사 아이디어를 따왔습니다. 이처럼 동별로 빨갛고 파랗게 구분된 선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구조나 진화가 지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시범 도색을 한 아파트의 모니터링 결과와 향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봐가며 다른 아파트까지 도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바닥을 보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출동대 5분 안에 출동하게 됐는데 충분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길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소방당국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농수축협의 수장을 뽑는 전국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 예정자들이 얼굴 알리는데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 13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전남에서는 184곳, 광주는 18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뽑습니다.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된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3대1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자리를 지키려는 현역 조합장과 도전장을 낸 출마 예정자들이 맞붙는 구도입니다. 깜깜이 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신규 후보들이 얼굴을 알리기가 힘든 상황에서 후보들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등록을 한 뒤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본인 외에 외부인 가족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경우에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형사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들은 공직선거 후보들과는 달리 사전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선거 운동 기간에만 공보물과 어깨띠,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은 또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원의 집으로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금품을 받았을 경우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던 조합장 선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낮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내방동의 한 원룸 건물에 주차돼 있던 차량 3대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00여만 원의 재산비를 내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22살 최 모 씨가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70대가 운전하던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구례군 용방면의 한 도로에서 74살 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있던 75살 김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강 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강 씨 일행이 절에 가던 길에 반대편 차선에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 공장 생산시설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 노조에 5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농성에 참여한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원청회사라며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시민단체들은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 승촌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4대강 보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감사원 감사와 환경부 모니터링을 통해 나왔다며 정부가 영산강 복원을 위해 보 해체를 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4대강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한 결과 영산강의 경우 하천 자정 능력이 최고 9배 넘게 향상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합작법인에 광주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합작법인 주식의 일부를 시민 주주 공모 방식으로 채우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시민과 노동계의 참여를 유도해 조기에 자기자본금 모집을 달성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과학기술원은 지난해 LG전자와 만나 인공지능 창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업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LG전자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아직은 사업 기획 단계에서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한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든 뒤에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업체에 투자 여부를 타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D-150일을 앞두고 오늘 오후 KTX 서울역에서 대회 마스코트의 대형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서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비롯해 수영대회 입장권 구입 행사와 박태환 선수 팬사인회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인천공항과 국회의사당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12곳에 대형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새마을장학금 즉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갖고 40년 묵은 유신적폐인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문제가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에 따라 처리 여부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며 시의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은 오는 1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20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광주 일곡지구 근린공원에 불법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이 당시 매립 주체인 토지주택공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근린공원 조성 당시 토지주택공사가 비닐이나 캔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다시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토지주택공사가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광주 전남 본부는 쓰레기 재매립은 광주시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2019년 10대 핵심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10대 핵심 시책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3대 밸리 사업 가속화,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을 꼽고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의 수영대회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